연필의 첫 번째 교훈. 연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연필 제작자는 연필에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지침을 주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삶에도 적용되는 메시지이다. 연필 제작자가 연필에게 준 첫 번째 지침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이다. 연필에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 외부는 다양한 색으로 된 아름다운 나무 몸체이다. 그리고 흑연으로 된 내부는 그 본질이며 그 목적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외부를 가지고 있다. 외부는 우리의 성격, 외모, 존재에 관한 것이다. 내가 늘 말하지만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만큼 잘생긴 사람도 없고 운전면허 사진만큼 못생긴 사람도 없다. 외부는 성격에 관한 것이다. 내면은 진짜 사람, 진실한 인간에 관한 것이다. 겉모습은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보여주기, 우리가 말하는 방식,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다. 내면은 우리의 인격, 도덕, 정직성,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신성시 여기는 원칙들에 관한 것이다. 겉은 값나가는 물질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보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더 많이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누구인지보다 무슨 옷을 입는가로 더 많이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누구인지보다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더 많이 받아들여진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보다 우리가 사는 곳으로 더 많이 받아들여진다. 값나가는 물질은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외부는 값나가는 물질에 관한 것이다. 내면은 우리의 가치관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겉에 집중하면서 내면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겉에 대한 우리의 집중이 우리 내면의 세계를 결코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물질 교육은 우리의 겉, 외부, 모든 기술과 재능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이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값나가는 물건을 살 수 있다. 영적인 가르침은 우리에게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우리의 겉모습과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가 가진 귀중품들과 우리 자신의 가치 사이에서. 연필 제작자가 연필에게 준 첫 번째 지침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연필의 두 번째 교훈. 연필 제작자가 연필에게 준 두 번째 놀라운 지침은 내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너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무 몸체에서 흑연심이 나올 때만 연필은 실제로 무엇인가를 써서 종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교육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파생된 라틴어 단어 에두카레는 이끌어내다, 밖으로 드러내다를 의미한다. 우리 영혼이 가진 자질을 끌어낸다는 의미인 것이다. 우리의 성격은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람은 영감을 줄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카리스마는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인격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소유한 귀중품은 세상에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지키고 실천하는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감을 줄 수 있다.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의 핵심인 영혼의 본질에 해당하는 신성한 가치, 토머스 에디슨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한 번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편지를 건네며 말했다. 담임 선생님이 이 편지를 오직 엄마만 읽으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어머니는 그 작은 종이를 펼쳤고 어린 아들 토머스 에디슨에게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눈물을 흘렸다. 토미야, 너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적어 보내셨어. 토머스는 정말 똑똑한 아이이고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토머스에게 너무 작으며 그를 훈련시킬 만큼 충분히 좋은 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토머스는 더 이상 학교에 오지 말고 집에서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된 토머스 에디슨은 어머니의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서랍에서 접힌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여러 해 전에 담임 교사가 어머니에게만 보여주라며 적어보낸 편지였다. 토머스 에디슨은 그 종이를 펼쳐 내용을 읽었고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종이에 적힌 내용은 이러했다. 부인, 당신의 아들 토머스는 지진아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커서 이 학교에 어울리지 않아요.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퇴학시키고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그 편지 아래에 글 한 줄을 덧붙였다. 토머스는 정말로 지진하였고 정신병을 앓는 아이였지만 그의 영웅인 그의 어머니가 그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가로 재탄생시켰다. 그의 어머니는 거창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귀중품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훌륭한 인격과 놀라운 가치를 지닌 진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토머스 에디슨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라. 그렇다. 연필 제작자가 연필에게 준 두 번째 지침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 진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연필의 세 번째 교훈. 연필 제작자가 연필에게 준 세 번째 중요한 지침은 연필을 깎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연필은 심이 나와서
종이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고통스럽게 깎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연말을 거치지 않는 한 내면의 가장 좋은 것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나는 학생이 갖춰야 할 5가지 자질에 대해 말하는 매우 놀라운 산스크리트어 구절을 읽었다. 사실 우리 각자는 삶에서 저마다 학생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 5가지 자질을 소유하고 연마해야 하는 이유이다. 카크체시타 바코디아남 슈안니드라 타테와 차 알파하리 그리하티야기 비디야르티 판츠락샤난. 비디아는 지식을 의미하고 아르티는 욕망하는 사람을 뜻하므로 비디야르티는 지식을 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인 우리 모두는 판츠락샤난, 즉 5가지 특성과 자질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 단어 카르체시타에서 카카는 까마귀라는 뜻이고 체시타는 노력을 뜻한다. 따라서 카크체시타는 까마귀의 노력이라는 의미이다. 어린 시절 우리 모두는 목이 말라 물을 찾아 날아다니는 까마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까마귀는 마침내 물항아리를 발견했다. 물항아리 가장자리에 내려앉아 안을 들여다보니 물이 있었지만 물은 물항아리 맨 아래에 있었고 까마귀가 그 안에 부리를 넣어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까마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고 기발한 방법이 떠올랐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근처에 있는 작은 조약돌을 발견하고 까마귀는 부리로 그 돌을 집어서 물 항아리 안에 넣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약돌들을 계속 물어날라서 마침내 물의 높이가 물 항아리 가장자리까지 차올라 갈증을 풀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 카크체시타는 까마귀의 인내, 힘든 일, 노력을 나타낸다. 만약 우리가 삶을 위해 일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진정으로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카르체시타의 고통스러운 연마와 힘든 일을 거쳐야 한다. 비디야르티, 즉 지식을 원하는 사람이 2번째 자질은 바코티아남이다. 바코는 학이고 디아남은 명상이다. 따라서 바코디아남은 학이 강한 집중력을 의미한다. 학이 한쪽 다리로 서서 물속에 완벽하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라.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학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주의력으로 물속을 주시하고 있다. 학은 작은 물고기에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작은 물고기들은 그냥 헤엄치며 돌아다니게 내버려 둘 것이다. 학은 큰 물고기에만 집중하면서 큰 물고기가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작은 물고기에 집중하면 큰 물고기를 잃을 것이고 큰 물고기를 원한다면 작은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도록 허용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삶에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싶을 때 작은 일들은 지나가도록 허용해야 한다. 작은 일들의 주의를 빼앗겨선 안 된다.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정신이 팔려선 안 된다. 때로는 인간관계에 문제와 갈등이 있고
때로는 건강에 위기가 있고 때로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삶에는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작은 일들은 그냥 지나가게 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 학생이나 비디아르티,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의 세 번째 자질은 슈완니드라이다. 슈완은 개를 뜻하고 니드라는 잠을 뜻한다. 슈완니드라는 개의 잠, 더 정확하게는 개의 깨어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개가 자고 있을 때 비록 눈을 감고 있지만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한 것을 본다. 작은 소리가 나거나 누군가가 매우 천천히 지나가도 개는 즉시 눈을 뜬다. 삶에서 지식을 원하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깨어있음을 수행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지라도 말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위 세계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로부터, 사물들로부터,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깨어 있을 때에만 그것들을 배울 수 있다.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네 번째 자질은 알파하리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아하르는 음식을 의미하고 알파는 덜을 의미한다. 문자 그대로 알파하리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덜 먹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 단어가 암시하는 바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 혀에 음식이 있듯이 다양한 종류의 아하르가 있다. 우리 귀에는 소리가 있다. 음악과 말, 다양한 소리가 귀의 아하르이다. 우리의 눈에는 사물들, 사람들, 아름다운 경치가 아하르이다. 따라서 각각의 감각기관에는 각각의 아하르가 있다.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은 알파하리, 즉 덜 먹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감각에 어떤 입력을 주는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각에 어떤 입력을 주든지 간에 우리의 정신과 내면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어로 그것을 산스카라라고 한다. 산스카라는 감각 입력이 우리 마음에 남긴 지울 수 없는 인상을 의미한다. 인간의 마음에는 무수한 산스카라가 각인되어 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너무 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그것들은 우리의 의식과 마음에 잊을 수 없는 흔적, 때로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파하리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가치 있는 감각 입력을 암시한다. 우리의 마음 공간에 채우기를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주변 세계에 원치 않은 것들에 자신을 종속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마음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원치 않는 것, 덜 가치 있고 덜 중요한 것들이 마음 공간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마음 공간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들을 위해 예약된 장소이다. 지식을 갈구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다섯 번째 특성은 그리하티 야기이다. 그리하는 집을 뜻하고 티야기는 포기,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인도에서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구루쿨이라고 불리는 학교에서 교사나 구루 밑에서 공부했다. 그리하티 야기는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의미의 그리하티 야기는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익숙한 상황이나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다. 안락한 지대에 살고 있으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기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그리하티 야기는 우리의 안락한 영역에서 나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이 바로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의미이다.